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즐거운 과학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1학년 직권의 변화 마지막 시간 될 거예요. 14번째 시간인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대와 지진대에 있는데 지난 시간에 판 구조론, 판의 이동과 경계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쵸? 그때 판의 경계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난다라는 거 언급을 했었죠. 자, 이번 시간에 본격적으로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 화산대와 지진 활동이 잘 일어나는 지역인 지진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산 활동에 대해서 볼게요. 화산 활동. 자, 화산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자, 일단 지각 아래쪽에 마그마라는 것이 있어요. 그죠? 우리 화성암 할 때 배웠어. 그지? 마그마가 있는데, 마그마가 약해진 지각을 뚫고 밖으로 빠져나오는 현상을 화산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그마가 있다, 그지? 일단 마그마가 있을 거고요. 마그마가 어디를 뚫어? 지각의 약한 틈을 어떻게 돼? 뚫고 나오는 거죠. 뚫고 지표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이때 마그마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있기 때문에 온도가 되게 높고요. 압력도 되게 높은 상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뚫고 나올 때 폭발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냥 서서히 흘러나올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뚫고 나왔대. 뚫고 나오는데 뚫고 나올 때 여러 가지 같이 나와요. 마그마가 가지고 있는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물질들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용암이라는 거 나오고요. 화산기체도 나와요. 그리고 화산쇄설물이라고 하는 것도 나와요. 일단 우리 앞쪽에서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두 개 합쳐서 뭐라고 했다? 마그마라고 얘기를 해요. 용암이랑 화산기체. 그래서 마그마에서 화산기체가 빠져나간 것을 용암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용암은 액체 상태고요. 액체 상태의 물질. 화산기체는 말 그대로 기체 상태예요. 화산쇄설물은 고체 상태다라는 거. 그래서 고체, 액체, 기체 상태의 세 가지 상태의 물질들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이 된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화산 분출물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용암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그죠? 마그마에서 뭐 뺀 거? 화산 기체를 뺀 것을 용암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화산 기체입니다. 화산 기체가 있는데 이 화산 기체는요. 대부분이 수증기예요. H2O. 수증기라고 할까요? 대부분이 수증기 상태가 많아요. 수증기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기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은 수증기다라는 것 알면 되고요. 화산쇄설물 있어요. 고체 상태의 화산쇄설물인데 크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크기가 다양하다라는 거. 크기가 제일 작은 게 화산진이라고 하는 먼지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거보다 약간 더 큰 화산재 있고요. 뭐 화산탄, 화산암괴, 화산역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체 상태의 물질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고 알면 돼. 자, 화산 활동이 일어난데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은 무조건이라고 둘게요. 무조건 지진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지진이 발생할 때 무조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의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산 활동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두 개 있어요.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것과 우리한테 해를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먼저 볼게요. 피해. 화산활동의 피해. 용암 때문에 도로나 건물 파괴, 그리고 산불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는 거. 두 번째요. 화산재라는 거 있어요. 화산재. 화산재는 공기 중에 떠다니면서 햇빛을 차단해요. 그래서 기온이 낮아져. 그리고 비행기 운항에 차질이 생깁니다. 방해를 하는 거죠. 제가 모터에 들어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모터가 파괴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피해다라는 거 보면 되고요. 자,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혜택입니다. 혜택. 혜택인데요. 혜택.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형,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화산 지형이나 온천 이런 것들은 뭐로 사용이 돼? 관광지로 사용이 되더라라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화산재가 땅에 쌓여요. 그러면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 때문에 토양이 비옥해집니다. 그래서 토양이 비옥해진다. 양분이 많아진다는 거야. 양분이 많아진다. 근데 바로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야지만 땅이 좋아지는 거야. 그래서 재배할 때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다? 지열. 난방에 이용되는 거죠. 그래서 땅이 뜨겁다. 마그마가 지나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땅이 뜨겁다. 그래서 난방, 그리고 발전, 전기가 발생하는 발전 등에 이용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피해랑 혜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화산활동 봤으니까 지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 그래서 두 번째 내용 지진. 지진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진. 지구 내부 에너지가 갑자기 분출이 돼요. 빵 터진다라는 얘기야. 갑자기 분출이 되어서 어떻게 돼? 땅이 흔들리거나, 지각이죠.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을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지진 요렇게 볼 거고요. 지진에서 일단 진원이랑 진앙을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진원이라는 게 있고요. 지진이 발생된 곳, 지진이 발생된 곳을 진원, 그리고 진앙은요, 진원에서 수직으로 그었을 때 지표면과 만나는 점. 진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옆에 그림 보면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가 땅이에요. 지구 내부고요. 자, 지진이 여기서 발생을 했대. 지진이 발생하는 지점 빵 터져서 파동에 의해서 여러 군데로 이동을 할 겁니다.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파동으로 형태로 이렇게 지진파가 이동을 해요. 지진파가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 이때 지진이 발생하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한다? 진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진원에서 두두두두두두 수직으로 해서 만약에 이 부분과 만난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된다?
진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원과 진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두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지진파다라는 거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지진에 대해서 계속 볼게요. 자,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일어나는가라는 거. 그래서 지진의 원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하자. 원인. 자,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 뭐 때문에 일어난다? 지층이 끊어질 때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지층이 끊어질 때. 지층이 끊어지는 현상을 단층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끊어질 단자에 지층. 그래서 지층이 끊어질 때 단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지하의 마그마가 이동할 때에도 땅이 흔들려, 지반이 약해져서 땅이 흔들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하기도 하더라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지층이 끊어질 때, 마그마가 이동할 때. 근데 주로 지층이 끊어질 때 주로 지진이 발생을 하더라라는 것 알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방법 나와 있어요. 지진의 세기를 나타낸대. 자, 지진의 세기는 크게 둘로 나타내요. 규모랑 진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진의 규모랑 지진의 진도 이렇게 두 개 가지고 지진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자, 규모는요. 지진이 발생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야. 그래서 얘는 방출되는 에너지 양을 가지고 규모를 알아내요. 규모를 알아내. 자, 그래서 방출되는 양이기 때문에 얘는 진원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같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 지진이 땅 발생해서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 양은 뭐 100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냥 규모가 100인 거야. 여기에서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서 내가 피해를 얼마만큼 입는가는 상관이 없어. 그냥 얘의 규모는 100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세기를 비교할 때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죠. 그죠?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빵 발생했다. 규모가 100이다. 일본에서 지진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200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이 훨씬 더 강하다. 규모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진도 나와 있습니다. 진도. 지진이 발생할 때 어떤 지역의 땅이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얘는 어떤 지역의 땅이 흔들리는 정도야. 자, 이 어떤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진앙이 되는 거잖아요. 진앙에서 땅이 흔들리는 정도야. 그러면 규모가 만약에 100이래. 근데 멀리 있는 지역은 진앙 같은 경우에는 내 규모가 100이지만 가면서 에너지를 사용한단 말이야. 그래서 규모가 100이지만 진도는 약해질 수 있고요. 가까운 지역에서는 진원과 가까운 진앙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100일 때 이 10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도는요, 진앙, 진원과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얘는요, 지진하고 지진이 발생한 거리, 진원과의 거리도 영향을 받고요. 지층의 구조에도 영향을 받더라. 지층의 구조가 약하다.
라고 하면은 피해가 많이 있겠죠. 많이 흔들릴 거고요. 지층이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면 적게 흔들릴 겁니다.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진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발생 지점에서 진원에서 멀수록 진도는 약하다. 당연한 얘기죠. 규모가 같을 때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그 에너지를 적게 받는다. 그래서 진도가 약하다라는 것 알면 되겠습니다. 자, 지진까지 이렇게 알아봤어요. 자, 우리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니?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지진은 한 번 딱 일어났을 때 계속해서 땅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흔들리다가 멈췄다가 흔들리다가 멈췄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흔들릴 때는요. 벽에 달려있는 어떤 물건들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탁자라든가 식탁 밑에 들어가서 일단 머리를 숨기고 몸을 숨기고 피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진이 어느 정도 정지를 했다 싶으면 그때 대피를 하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대피를 할 때 정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스라든가 전기 차단기는 내려주고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을 때는 옆에 담이라든가 높은 건물이 있는 쪽은 쓰러져서 나한테 덮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피해서 다녀줘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 보면 되고요. 자,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 본격적인 거야. 이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봤어요. 그러면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는 지역들 볼 거야.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는 그것들이 일어나는 지역이야. 그래서 좀 더 위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화산대와 지진대라고 나와 있어요. 자, 화산대는 당연히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화산대라고 얘기를 해. 그럼 지진대는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을 지진대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이렇게 보면 돼. 자, 근데 이 화산대와 지진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특정 지역에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좁고 긴 띠 모양을 연결했더니 어디와 일치를 하냐면은 판과 판의 경계와 일치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화산대와 지진대는 어디에 위치한다고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에 위치하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의 경계는 거의 일치한다라는 거.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더라라고 알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화산 활동이 일어나면 무조건 지진도 같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면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곳도 있고요. 일어나지 않는 곳도 있더라라는 거야. 얘는 선택이야.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땅이 무조건 흔들려. 근데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서 마그마가 빵 분출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런 식으로 봤고요. 자, 여러 가지 화산대와 지진대가 있어요. 화산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곳, 그리고 지진 활동이 많이 발생하는 곳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책에서 보면은 몇 가지 나와 있어. 그래서 몇 가지를 보면은요.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있고요. 몇 가지 정리를 할까? 알프스 히말라야 판의 경계가 있으니까 화산대 지진대 있고요. 환태평양 있습니다.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있고요. 그리고 해령이 있는 화산대 지진대 있고요. 그리고 뭐 해령 화산대와 지진대 이렇게 있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환태평양 화산대 지진대, 해령 화산대 지진대 크게 세 구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우리는 우리나라하고 관계되는 환태평양 화산대와 지진대를 볼 겁니다. 환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리라는 얘기야, 고리. 그래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고리 모양으로 화산대와 지진대가 분포하더라라고 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화산 활동 중에서 가장 많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것이 환태평양 화산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환태평양 화산대를 불의 고리라고도 얘기를 해요. 화산 활동이 고리처럼 나타나더라라고 해서 불의 고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산대와 지진대까지 알아봤고요. 맨 아래쪽에 보면요. 우리나라 주변 판의 경계와 지각 변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변의 판은요. 유라시아 판이랑 그리고 안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평양판, 필리핀판이 만나는 경계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경계에 있기 때문에 판과 판의 경계에서 뭐가 자리를 한다? 화산, 지진 활동이 자리를 한다. 그 경계에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이 일본이에요, 일본. 그래서 일본에서 화산 활동이나 지진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화산 활동과 지진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어날 수도 있다. 지금 일어나고 있죠, 지진 활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더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배웠어요. 화산대와 지진대. 자, 화산대와 지진대. 처음에 화산 활동에 대해서 배웠고요. 화산 활동.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것. 지각이 약한 것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 화산 활동이었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었죠. 그렇게 알면 되고요. 두 번째 봤던 것이 지진에 대해서 봤어요. 그죠? 지진. 지진.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는 현상이었다라는 것들 봤습니다. 그래서 지진에서는 규모랑 진도, 세기 두 개 비교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봤던 것이 화산대와 지진대 봤죠. 화산대와 지진대는 판의 경계에 주로 분포를 하더라라는 거 봤고요. 그래서 판의 경계 세 가지 있었죠. 화산대와 조산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조산대, 그리고 환태평양 화산대 조산대, 그리고 해령 화산대 조산대 있었고요. 자, 이 화산대와 조산대 일반대 판의 경계에서 일어난다. 근데 화산 활동이 일어날 때는 지진 활동이 무조건 일어나지만 지진 활동이 일어날 때는 화산 활동이 무조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알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화산대와 지진대 합쳐서 조산대라고 얘기를 해요.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